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년구 의원입니다. 누구도 성공 가능성을 점치지 못했던 올림픽 국내 개최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리며 애써주신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국악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립국악원은 2024년 12월 A공방과 도자기 찻잔을 구입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습니다. A공방은 찻잔 300개를 국악원에 납품했고 국악원은 12월 27일자로 물품 검수조사를 작성하여 사진 대지까지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허위였습니다. 본 의원이 찻잔 실물을 직접 확인했던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국악원이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찻잔은 10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계약 이행 완료를 증빙하는 공문서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됐다는 국악원 측의 답변은 모두 허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실물 확인 증빙 서류인 사진 대지마저도 A공방 측이 임의로 찍은 사진을 제출받아 첨부한 것이라고 실토했습니다. 계약 상대도 허위였습니다. 계약은 A공방과 했는데 실납품은 A공방 대표의 부친이 운영하는 업체가 한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악원은 의도적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해치고 조직적인 은폐와 비위를 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하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이 계약의 건은 지체상금은 1,000분의 1.3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원은 2024년 11월에도 CC로부터 도자기 찻잔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 계류서를 보면 도민은할 공연기념품 구입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민은할이 아니라 공연 관람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허위 문서가 되는 셈인데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찻잔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이나 기록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C의 작품 구매는 같은 해 4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국악원이 제출한 지출계류서 목록에는 아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기념품 구입 비용을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편법 지출했습니다. 이게 적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라며 100개의 기념품 찻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악원은 작년 10월 창작무용작품을 공연했습니다. 달 항아리 제작 과정을 무용작품으로 구현했다는 작품인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CC가 100만 원의 출연비를 받고 도예 제작 과정을 직접 선보이는 역할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2025년 프랑스 낭투 축제에 초청을 받았다면서 해외 공연 추진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CC로부터 1년간 3회에 걸쳐서 도자기 찻잔을 구매하고 사실상 CC가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무용작품을 제작하기로 한 것은 특혜 소지가 짙습니다. 기념품 구입과 창작 무용작품 제작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국악원은 낭투 축제 관계자의 국악원 방문 이후 6개월간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간 협의한 공문이나 이메일 제출 요구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원장이 직접 주최 측과 구두로만 협의를 진행한 것입니까? 아울러 낭투 축제 조직위원장이 방문한 게 맞는지, 맞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낭투 공연은 올해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국악원의 참가 규모는 30명이 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초에 자료 요구를 하자 갑자기 3개월을 앞두고 미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항공료와 숙박 등 지원 사항이 불충분해서 안 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낭트 축제는 순수 민간 행사여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항공료와 숙박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해 어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원은 작년 7월 창극단 공연을 진행하면서 CC의 도자기를 전시했습니다. 국악원장과 단원이 총 3점을 개당 300만 원에 판매해서 900만 원의 판매 수익이 발생했고, 이 돈을 공연기획실장 계좌로 입금한 후에 언론사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국악원은 CC로부터 불법 기부를 받아 수익금을 직접 집행한 것으로 기부금법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법 및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지방회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CC가 도자기 3점을 국악원에 기부했는데, 그렇다면 CC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 의원은 그 대가가 앞서 말씀드린 도자기 기념품 구입과 CC가 출연하는 도예 관련 창작 무용작품의 제작 및 해외 공연 추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CC와 국악원의 누군가 사이에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국악원의 모든 단원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원은 모든 단원이 출퇴근 지문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특수하고 단원들의 근무지가 3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관리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단장에게는 일상적인 출퇴근 지문 인식이 의무가 아닌 자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원장의 구두 지시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악원 내부 제보에 의해서 A 예술감독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중구난 방이어서 단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단원의 복무는 상식과 규범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단장급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단장 출퇴근 기록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 A 예술감독의 경우 출퇴근 기록이 비어있는 일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각 출근과 이른 퇴근이 상습적이라는 내부 제보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국악원은 얼마 전 5명의 상임단원 채용 공고를 했고 무용단원 1명을 제외한 4명의 신규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산점 부여 비율입니다. 국악원은 현 원장 취임 전인 2023년 단원 채용 시 도내 대학 졸업자 또는 도내 1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실기 점수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가점 부여 여부를 비율은 조례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정해진 게 없는 탓에 내부 자량에 속한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획득한 실기 점수 총점에서 5%의 가점이 1%로 2년 만에 감소한 것은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원장 취임 이후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의 결정이었는지 말씀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무용단원 실기평가 5명 중에 합격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연에 또 우연에 겹쳐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실 것인지 말씀 바랍니다. 이어서 소리축제 조직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직위는 법령과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초과 근무 수당이 규정이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포괄 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관마저 무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 또한
업무에 한해서 포괄임금제 허용한 판례를 비추어 볼 때 복무규정과 취업규칙에 고정된 근무시간을 명시해 놓는 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 자문변호사 8분 중에 6분도 조직위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조직위의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직위는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직원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본 의원은 고정된 근무시간이 존재하는 조직위는 원천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임금제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직위의 임금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소지입니다. 소리축제 전후로 약 3개월가량은 축제 준비와 실행을 위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 월 1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직위는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3조 위반 소지입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조직위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준용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넷째, 임금계약서에 포함된 근로자의 불리한 독소조항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3조 특약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조직위의 임금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의 근로수당 감액조항, 중복보상을 이유로 금지한 대체휴가, 통상임금의 3대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명절 상여금과 직급보조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산정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월 10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직원들에게 정액시간 근무수당 외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임금 체불이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특수 목적을 위해 조직위를 설립했으며 조직위정관 제39조에 따라 조직위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관 개정 시 승인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격은 다르지만 조직위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자치도의 조직위의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조직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이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개탄할 일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때까지 방관자처럼 손을 놓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행태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기회에 조직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서해 비엔날레 조직위에 비해서도 낮은 보수 수준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더불어서 조직위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 배치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도립미술관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도립미술관이 갑질 논란에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하는 사례는 이와 다른 추가적인 갑질 논란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임기제 학예사 A씨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의 사유는 질병이었고 병명은 신부전증이었습니다.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A씨의 호소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진실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A씨가 퇴사한 이후에도 몇 달 동안 미술관 재직 시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관장이 퇴사한 민간인에게 공무수행을 맡기거나 또는 설령 본인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도 퇴사한 민간인에게 무급으로 공무수행을 하도록 용인하고 한술 더 떠서 퇴직 이후에 지속적인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관장의 조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관장이 하루에 30분 단위로 1단위 업무 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말씀 바라며 사실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추가로 만약 조탁 내에서 어떤 부서장님이 직원들에게 하루 업무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일지를 작성하라고 하면 지사님은 이를 용인하시겠습니까? 말씀 바랍니다. 도립미술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도립미술관 서울 분관에서 근무 중 퇴사한 B씨는 15년을 근무한 공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관장 취임 이후 대면 인사를 하는 첫 자리에서 전주분관으로 옮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B씨는 분명히 근무 명령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서울 분관에서 근무하면서 결혼도 했고 서울의 삼터가 되어버렸는데 관장의 말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전주로 근무지를 옮기라고 하니 당황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대장암 투병 중이셨고 아이까지 각별히 돌봐야 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었던 B씨는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후 복직을 앞두고 다행히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B씨의 사정을 알게 되어서 서울 분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B씨는 팀장으로부터 서울에서 혼자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관장의 말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B씨의 입장에서는 인턴도 없이 혼자 근무할 경우 어머니의 병수발과 아이의 돌봄은 엄두도 못 낼 것이고 연가 한번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사표를 내기로 결정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미술관 분관 근무를 그만두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관계를 일일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내용을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B씨의 사례는 당사자의 호소만으로도 비교적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B씨의 사례에 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임기제 학예사 채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립미술관 학예사는 미술 전공자나 미술관 근무 경험자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이고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은 직장입니다. 큐레이터로 불리기로 하고 학예사의 업무와 역할이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 미술관 소속 학예사는 6명이고 일반직 학예관을 제외한 5명은 모두 임기제 학예사입니다. 그리고 이 중 1명은 시각 예술과 관련이 없는 영화협회 기획 홍보 업무를 주요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학예사는 중요한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술의 영역이 확정되어 있고 장르 간 경계도 모호해지는 추세라는 이유로 영상 관련 분야의 경력을 인정한다면
미술관 스스로 전문성을 부정하는 꼴입니다. 말씀드린 학예사 촬영